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 씨의 거짓 진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최진영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앞서 특검팀에서도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만 이대 관련 의혹들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 교육부 감사 결과 이런 게 감사 결과에 있었답니다. 그때는 뭐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줬었는데 어느 날 최순실 정유라가 이대를 갑니다. 4월 달인가요?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총장부터 시작해서 학장, 학과장, 교수, 강사까지 6명을 같은 날 쫙 만납니다. 뭐 최순실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나서 학점을 잘 받는 뭐 코치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화여대의 학생에 대한 서비스가 육성 호텔급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것을 모든 학생들한테 과연 그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것이 바로 정유라에 대한 특혜 의혹이 그 부분부터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올 4월 18일 날 그와 같은 방문을 했는데 네. 그 전날인 4월 1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정유라가 계속 학교를 안 나오니까 예. 한모 교수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예. 계속 안 나오면은 결국 제적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최순실 씨가 입에 담기 어려운 교수에 대한 요구를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학교를 총장을 찾아갔죠. 비롯해서 찾아갔고 거기서부터 학장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교수 6명을 만났다고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그 많은 교수님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 정말 쉽지 않은 불가능하죠.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최순실 씨가 전화를 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일사천리로 벌어진 것은 과연 최순실 씨가 어떤 비선 실세와 관련해서 어떤 이화여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과 종합적인 관련성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두고 지금 특검은 현명을 대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짧게 좀 부탁드리면 그래서 정유라는 뭐 기자들한테 만나서 저는 뭐 시험도 안 보고 학교도 안 나가서 제적당할 줄 알았더니 학교에서 알아서 학점 주대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정유라 진술에 따르면은 2015년에는 한 번도 안 나갔고 예. 결국 2016년에도 거의 한 번도 안 나가다가 이제 그때 4월 18일 날 처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이 있고 물론 오늘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체육계에 만연한 어떤 그런 비정상적인 관행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안 그러면 또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이번에는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유라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요. 그때 이대에 가서 한 번 간 적이 있다. 최경희 총장과 류철균 교수, 구속된 류철균 교수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감사에서 보면은 오히려 뭐 학장도 만나고 6명 그러니까요. 만났고 거기다가 유철균 교수까지 하면은 7명을 만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숨기려고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남궁건 이대 입학처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학교 학사 관리의 문제였는데요. 입학처장은 입학할 때 뭐 금메달 갖고 와라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특혜를 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잠시 뒤에 지금 특검에 소환이 된다고 합니다. 소환될 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진술 정황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덴마크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없는 사람 도와주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정유라 씨. 하지만 정 씨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 YTN이 알아봤더니 현지의 대형 로펌의 이른바 에이스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황보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덴마크 올보로 지방법원에서 구금 연장 심리를 받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국선 변호사가 변호한다는 겁니다. 국선 변호사란 돈 없는 약자를 지원하려고 정부가 선임하는 변호인을 이릅니다. 독일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었는데 독일 돈 세탁 문제 때문에 여기 덴마크 변호사님은 국선 변호사. 정 씨가 국선 변호사라고 지칭한 안 슈나이더 씨. 정 씨를 체포한 덴마크 경찰과 구금을 연장한 덴마크 법원을 비난한 인물입니다.
Jamen, jeg synes, det var ret voldsomt med nogle journalister fra Sydkorea, som i hvert fald ikke arbejder på samme måde som i Danmark, og det bestyrker også min mistanke om, at den her sag, det er en sag, som er drevet. 그런데 이 사람이 덴마크 법률사무소 TVC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C는 코펜하겐을 비롯해서 5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변호사 60명을 포함해서 130명의 직원을 둔 대형 법률사입니다. 특히 슈나이더 씨는 경제범죄와 형사범죄를 전문으로 하고 5개 국어에 능통한 변호사입니다. YTN은 이 사람이 정말 정 씨의 국선 변호사인지 TBC 측에 물었지만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Yeah, I know, but I don't know. You have to talk to Jan about. 안 슈나이더 씨는 그간 덴마크 경찰과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고 정 씨의 구금을 풀기 위해서 재빨리 움직이는 등 일반 국선 변호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화려한 경력의 에이스급 변호사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굳이 국선 변호사로 일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정유라 씨가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했다면 왜 그랬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뭐 갑자기 경찰에 체포가 돼도 저렇게 정말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거, 이건 분명히 누군가 좀 도와준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하거나 국선 변호사 해줄 리가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그 국선 변호라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그거는 뭐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분명히 땡전 한 푼 없다. 그리고 예. 보모를 계속 고용할 돈도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처음과 달리 알고 봤더니만 이제 이 덴마크에 있는 아주 큰 대형 로펌에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에서 예. 결국 앞으로도 본인이 스스로 발로 걸어오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앞으로 이제 국내 소환 절차를 했을 때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지금까지의 재판에서는 뭐 이게 정유라 씨가 졌다라고 하지만 정식 절차를 갔을 때는 과연 송환을 빨리 할 수 있을지는 이와 같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 정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임신 중이었다. 그래서 엄마와 그러니까 최순실과 사이가 틀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때. 그런데 그때가 세월호가 발생한 건 2014년 4월이고요. 4월, 네. 정유라가 아이를 낳은 거는 2015년 5월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임신을 13개월이나 넘게 합니까? 이게 좀 거짓말이라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때 이제 임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본인이 이제 그 고3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낳은 아빠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엄마는 강남에 살고 본인은 신림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서로 떨어져 있어서 모른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말은 뭐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지적하신 대로 임신하는 시점에 대해서 스스로 진실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점에 비추어서 과연 2014년 4월 무렵에 완전히 엄마와 틀어져서 따로 살았는지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도 의미는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본 건 자기가 초등학교 때다. 초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봤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면 조금 전에 나온 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14년 청와대에서 아시안게임 선수단 오찬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아니 이때는 대통령 참석한 자리예요. 이때는 기억이 안 납니까? 오히려 이날이 더 기억이 날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통령을 보는 거는 대통령을 따로 만나야지. 예? 편하게 뭐 이모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따로 만나야지. 저런 자리를 만난 것도 아닌 건가 봐요. 결국 바로 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틀렸는데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거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얘기하는 취지는 이모, 언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적인 관계로 만난 것은 아빠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 했던 것이고 저 때는 공식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부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뭐 대통령 그 공식 만찬 얘기가 나오니까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해 5월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비즈니스 포럼을 합니다. 이때
당시 승마협회장이었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 박상진 사장은 최순실에게 비덱스포츠와 계약하면서 22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80억을 준 인물입니다. 이 박상진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헤드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것도 뭐 총수도 아니에요. 그냥 계열사 사장이 앉는데도 이 안종범 수석이 자리를 안내까지 합니다. 혹시 그 화면 있습니까? 그 화면 잠깐 저희들도 찾아봤는데요. 보도록 하시죠. 자, 대통령이 입장을 하는데 저 안종범 수석이 누군가 옆에 얘기를 하죠. 이러면 바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 이리 오세요 라고 하면서 일부러 손을 이끌어서 박상진 사장을 앉힙니다. 지금 등에 지금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저렇게 헤드 테이블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제가 뭐 청와대를 출입하셨으니까 저런 게 의전상 이 프로토콜에 맞는 그 의전 관례입니까? 의전상 저런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예. 그 청와대의 수석이 예. 그 한 기업의 사장을 직접 이끌고 대통령 근처에 있는 헤드 테이블에 이끌고 갔다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리고 꼭 거기서 악수하면서 인사까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또 이제 심각한 게 이때가 2015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거의 이제 최순실 씨 일가에게 10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때가 아닙니까? 예.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대가성이 아니냐라는 예.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저희들이 왜 이 장면을 다시 주목하냐면 박상진 사장은 최순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직접 준 사람입니다. 적어도 80억은 받았어요. 뭐 220억 그러니까 주기로 약속까지 했으니까요. 220억을 주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돈 갖고 뭐 말도 샀지만은 집안 뭐 온갖 그 살림살이 샀죠. 집도 또 임대했죠. 그 돈 갖고 뭐 강아지 이른바 무슨 기저귀까지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비까지 다 대준 사람인데 정유라 입장 또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참 의심이 되는 게 저렇게 대통령은 이끌고 사진까지 찍고 사람들 앞에서 헤드 테이블에 앉히면서도 왜 최순실이나 또는 지원을 해주는 선수 정유라랑 찍은 사진은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업체나 이런 데서 후원 220억, 2천만 원만 받아보십시오. 기업체에서 와가지고 온갖 홍보용 사진 찍고 가서 악수해야 되고 그래야 겨우 받아냅니다. 다른 좋은 일 쓸 때는. 그런데 220억 지원해주면서도 단 한 장 사진도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박상진과 박근혜 대통령의 저 조우가 의심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나왔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상진 사장이 독일에 가서 찍은 사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정유라를 비롯해서 6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그렇습니다. 주는데 사진 한 장 안 찍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모든 스포츠 같은 것을 이제 제일기획으로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있는데 200억이라는 데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하면서 해당 대상자한테 전혀 사진 한 장 찍지 않았다. 그런 것은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작년 2015년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다음에 급물살을 타서 지금 이와 같이 낸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에 대한 대가성이 이와 같은 어떤 박근혜 대통령과 헤드 테이블까지 앉히는 것은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비정상적이라는 점에서 지금 특검이 정말 면도날 같은 어떤 칼날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